안녕하세요. 마만남의 같이 읽기. 오늘은 토요일인데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원래는 이 같이 읽기를 녹화한 다음에 운동을 가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만남의 같이 읽기는 혼자 읽기는 조금 어려운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같이 읽고 있고요. 또 전문가 편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바이블인 몸은 기억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세션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의 두 번째 장,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가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읽은 것처럼 훈육, 고통을 견뎌내기 위한 기술의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지금 읽을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책임을 지는 것, 세 번째가 진리에 대한 헌신, 네 번째가 균형 잡기입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 24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30살의 재무 분석가와 몇 개월간 상담을 했다. 그녀는 일할 때 질질 끌면서 미루는 버릇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는 함께 직장 상사에 대한 감정을 검토하고 그 감정이 건의에 대한 그녀의 전반적인 감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특별히 그녀의 부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일과 성공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러한 태도는 두려움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석적이고 고통스러운 심리 분석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을 미루고 미적거렸다. 마침내 어느 날 우리는 가장 분명한 사실부터 분석해 보기로 했다. 케이크를 좋아하세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케이크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세요? 빵 부분인가요? 아니면 크림 부분인가요?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크림 부분이요. 그녀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그러면 어떤 케이크를 드세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정신과 의사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다. 물론 크림을 먼저 먹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우리는 케이크를 먹는 습관에서 출발해서 일하는 습관을 살펴보기로 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 1시간 동안은 좀 더 즐거운 일에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다음 6시간은 하기 싫은 나머지 일로 채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나는 처음 1시간 동안 즐겁지 않은 일을 억지로라도 해치고 나서 나머지 6시간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했다. 나라면 1시간의 즐거움 후에 6시간의 괴로움이 뒤따라오는 것보다는 1시간의 괴로움 다음에 6시간의 즐거움이 따라오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알아들었고 기본적으로 의지가 강했던 그녀는 더 이상 일을 끌지 않게 되었다.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삶이 주는 고통과 즐거움을 맛보는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먼저 고통을 맛고 겪고 극복함으로써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것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아주 일찍, 때로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놀이를 할 때 5살짜리가 동무에게 먼저 하라고 하고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를 즐기는 경우가 있다. 6살 아이들은 케이크의 빵 부분을 먼저 먹고 크림은 나중에 먹기도 한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이러한 초보적인 능력은 매일매일 발휘된다. 특히 숙제를 하는 동안에 그렇다.
12살에 이미 어떤 아이들은 때로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아, 이건 쉽지 않은 건데요. 대단합니다. 네, 15살이나 16살이 되면 이러한 행동은 청소년의 당연하고 정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 연령대의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동 발달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을 목격한다. 많은 청소년이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을 잘 발달시켰는가 하면 어떤 15살짜리들은 거의 그러지 못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 어떤 아이들은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아이들이 문제 학생들이라 불리운다. 평균이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형편없다. 전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순간적인 기분으로 수업을 빼먹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 충동적인 이 아이들은 그러한 충동적 성향을 사회생활에서도 발휘하고 다닌다. 자주 싸움에 휘말리고 마약을 복용하고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우선 지금 놀고 생각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 생활 신조이다. 그러다 보면 심리상담가와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너무 늦어버린 감이 있다. 충동적인 삶의 방식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아이들은 반항한다. 상담가의 따뜻하고 우호적이고 이해심 많은 태도로 인해서 이러한 반항이 수그러졌을 때조차도 그 충동은 너무나 강해서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 아이들은 약속을 어기고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화제는 피해버린다. 그래서 대체로 삶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혼, 사고, 정신병원, 감옥 같은 곳에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을 갖춘 대다수의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수는 종종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절대적이고 과학적인 대답은 알려져 있지 않다.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과학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변수를 충분히 통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 방식이 결정적인 요인임은 거의 확실하다. 네. 두 번째 장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가는 좀 짧은 편이네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것 저는 먹는 것이 생각났어요. 냉면을 먹을 때 냉면 면발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달걀 반쪽짜리 썰어진 거 그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반쪽.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거를 아껴 먹으려고 냉면을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 아는 사람이 그거를 홀랑 뺏어 먹은 거예요. 얼마나 얄밉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냉면은 냉면이나 뭐 국수 같은 거 먹을 때 달걀을 넣는 것은 위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먼저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랑은 쪼끔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예외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과 또 즐거운 일을 같이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즐거운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삶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원래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먼저 해야 할 수 있는 일, 즐거운 일은 나중에 어차피 이건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음 좀 하기 힘든 거를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마만남의 가치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